햇살이 가득한 작은 마을의 오후, 구멍가게 앞 낡은 의자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단단하고 눈빛은 또렷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정할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하죠.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정할아버지,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구멍가게 주인 김씨가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말합니다. 정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과거 특수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생긴 흔적들이죠.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무거운 총 대신 가벼운 보리차 잔을 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평화롭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좋겠구먼. 정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그는 젊은 시절 너무 많은 전장을 겪었고 이제는 그저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주부들이 장을 보러 가는 모습, 그 모든 일상적인 장면들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죠.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정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작은 집으로 향합니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조그마한 한옥이에요. 과거의 영광도 고통도 모두 뒤로 한 채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특수부대 동료들과 찍은 사진만이 그의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정할아버지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이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은 모르지. 이 평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했는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정할아버지에게는 충분히 행복한 일이었죠. 과거의 격동적인 삶과는 달리 이제 그에게는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운동을 마쳤습니다. 오랜 습관이 되어버린 몸풀기는 특수부대 시절부터 이어온 일과죠. 몸은 늙었어도 근육의 기억은 여전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다시 구멍가게 앞자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구멍가게 앞에 낯선 오토바이 세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죠. 정할아버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야, 이거 공짜로 가져가도 되지? 응, 노인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김 씨의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다른 두 명은 과자와 음료수를 마음대로 집어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제발. 장사가 어려운데. 김 씨의 애원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할아버지의 눈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즉시 개입했을 상황이지만 지금의 그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양아치들은 웃으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할아버지를 보고 비웃듯 지나갔어요. 저 노인네는 뭐야? 매일 여기 앉아있네. 그들이 떠난 후 김 씨는 한숨을 쉬며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정할아버지. 저 녀석들 일주일째 계속 와서 물건만 가져가고 돈은 안 내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 중인데. 정할아버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억눌러온 과거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양아치들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손님들을 위협하고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구멍가게를 피하기 시작했죠. 한때 활기찼던 가게 앞은 이제 쓸쓸해졌어요. 정 할아버지만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어느 날 김 씨가 물었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네. 그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마을의 평화가 깨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정 할아버지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책임감이었을까요? 정 할아버지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구멍가게 앞 의자에 앉아 양아치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마을 전체를 자신들의 놀이터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멍가게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들도 괴롭히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다니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 할아버지의 눈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적진에서 표적을 관찰하던 그 예리한 시선 그대로였죠. 양아치들은 3명이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녀석은 항상 가운데 서서 지시를 내렸고 다른 둘은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들의 오토바이는 언제나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면 정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특수부대에서 그는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었죠. 인질 구출, 테러리스트 소탕, 국경 분쟁 지역 정찰.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 이 작은 마을의 문제와 비교하면 너무나 큰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동일한 정의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는 국가를 위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수부대를 떠난 이유는 더 이상 폭력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였죠. 수많은 작전과 임무 속에서 그의 손에 묻은 피와 상처들. 그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일까요? 어제는 또 돈을 빼앗아갔어요. 김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어요. 작은 구멍가게는 김 씨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다면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의 가족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었죠. 정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천천히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들이 아직도 그의 몸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그의 정신과 기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특수부대 시절 입었던 옷과 사용했던 장비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낡은 장갑 한 켤레를 꺼냈죠. 그 장갑에는 수많은 임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깊은 고민 끝에 정 할아버지는 장갑을 다시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내일 또 양아치들이 나타난다면 정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그에게 소중했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강인했죠. 다음 날 아침 정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예감이 있었죠.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감각이었어요. 구멍가게에 도착했을 때 김 씨는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정 할아버지? 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와 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구멍가게 주변을 지날 때면 불안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오늘도 올까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겠지. 날이 좋으니까.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을 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특수부대 시절 적의 접근을 감지하던 그 예민한 감각 그대로였죠. 세 대의 오토바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멍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야, 노인네.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시네. 리더로 보이는 양아치가 비웃으며 정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어요. 정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아치들은 그를 무시한 채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돈 내놔. 오늘은 더 많이 가져갈 거야. 가게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이 굳어있는 느낌이었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의 근육들은 평화로운 시간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지금 그 몸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졌어요. 김 씨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빨라졌죠. 그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양아치 하나가 김 씨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다른 둘은 금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가 있었어요. 양아치들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죠. 그들의 눈에는 처음의 당혹감, 그리고 곧 비웃음이 어렸습니다. 뭐야, 노인네가 영웅놀이라도 하시게? 리더가 김 씨를 밀치고 정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여기서 나가. 정 할아버지의 말에 양아치들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리더가 칼을 휘두르며 정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정 할아버지의 몸이 움직였죠. 그것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반사신경이 깨어난 것이었어요. 정 할아버지의 손이 리더의 손목을 잡았고 다음 순간 리더는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뭐야? 양아치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정 할아버지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것은 평화로운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부대 요원의 눈빛이었어요. 바닥에 쓰러진 리더를 보며 나머지 양아치 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정 할아버지는 느린 동작으로 자신의 낡은 재킷을 벗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에 맞지 않게 유연하고 정확했죠. 이봐, 노인네. 뭐 하는 짓이야? 한 양아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어요. 정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팔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바닥에 쓰러졌던 리더가 천천히 일어나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정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은 듯 했어요. 감히 나를. 내가 뭔데? 리더가 주먹을 쥐고 정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 할아버지의 몸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는 리더의 공격을 쉽게 피한 후 단 한 번의 정확한 동작으로 리더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리더는 균형을 잃고 다시 바닥에 넘어졌죠. 이건 너희가 지나치게 된 거야. 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양아치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겪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 이 마을 전체가 우리 것이 될 거야.
리더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강인했고 목적이 분명했죠. 나는 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 더 이상의 폭력은 원하지 않았지. 정 할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후회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었어요. 특수부대에서의 삶, 그가 해왔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을 뒤로하고 시작한 새로운 삶.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너희가 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렸어. 그 말과 함께 정 할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이었어요. 그는 특수부대 시절 수백 번의 작전에서 항상 에이스였습니다. 적진에 홀로 침투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그의 능력은 전설적이었죠.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양아치들은 그가 맞서본 적 중에서도 가장 약한 축에 속했습니다. 양아치들은 정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공포만이 가득했어요. 리더가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린 그냥 가겠습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않을게요.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너무 늦었어. 너희가 이 마을에 준 공포, 그리고 김 씨와 다른 주민들에게 준 상처. 그건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정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자세, 눈빛, 목소리. 모든 것이 과거 특수부대의 에이스였던 그 사람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양아치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자신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양아치들은 이제 공포에 질린 채 정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그저 노인네로만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느껴졌어요. 정 할아버지의 눈빛은 이제 과거 특수부대 요원의 그것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죠. 이봐,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손짓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먼저 리더에게 다가갔죠. 리더가 허둥지둥 주먹을 휘둘렀지만 정 할아버지는 마치 물을 가르듯 부드럽게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너희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정 할아버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는 리더의 팔을 잡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무술 기술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몸에 남아 있었죠. 리더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두 양아치가 동시에 정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들은 이제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에게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느린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측 가능했죠. 그는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다른 한 명의 공격을 손바닥으로 쳐냈습니다. 우리는 그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바닥에 쓰러진 양아치가 외쳤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차분한 판단력이 깃들어 있었죠. 돈이 필요하다고 남의 평화를 빼앗을 권리는 없어. 그 말과 함께 정 할아버지는 남은 양아치도 신속하게 제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경제적이었어요. 불필요한 동작은 하나도 없었죠. 특수부대에서 수백 번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가 단련한 기술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가게 안의 상황을 지켜보던 김 씨와 몇몇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 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화했던 노인이 지금은 마치 전문 군인처럼 보였죠. 정 할아버지.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천천히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다시 그 익숙한 온화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김 씨. 이제 이 녀석들이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세 명의 양아치들은 이제 완전히 제압된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죠.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천천히 양아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은 노인일 뿐이야. 하지만 너희가 그 평화를 깨뜨렸지. 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양아치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이들,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아. 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지. 너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올바른 길을 찾길 바란다. 양아치들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가게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죠. 정 할아버지가 양아치들을 제압한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구멍가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안도감이 함께 어려 있었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양아치들은 가게 한쪽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 씨가 정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평소의 온화함을 되찾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죠. 양아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정 할아버지가 양아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에 양아치들은 몸을 움츠렸어요. 특히 리더는 거의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정 할아버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양아치들은 당황했어요. 리더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수고, 이쪽은 준호, 저쪽은 태준입니다. 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젊고 거친 표정 아래 그는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수야, 너희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돈도 필요하고 재미있어 보여서요.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 할아버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난 너희가 진짜 나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선택한 방법은 잘못됐어.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정 할아버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어려 있었죠. 할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희 감옥에 가게 되나요? 정 할아버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법이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마. 경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경찰에게 다가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잠시 후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양아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운이 좋구나. 정 할아버지가 조건부로 너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양아치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정 할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이 가게에 와서 일을 도울 거야. 그리고 너희가 훔친 모든 돈과 물건을 갚아야 해. 그게 내 조건이다.
양아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감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에 안도감을 느꼈죠. 민수가 일어나 정할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절대 더 이상 나쁜 짓 안 할게요. 정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으로 정할아버지의 진면목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죠. 할아버지, 대체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신 겁니까? 한 마을 주민이 물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긴 이야기란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들려줄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멍가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민수, 준호, 태주는 매일 가게에 나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변화해 갔어요. 특히 민수는 김 씨의 오른팔이 되어 가게 운영을 돕고 있었죠. 정할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김 씨가 보리차 한 잔을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여전히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더욱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양아치들을 제압한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정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종종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죠. 할아버지, 제가 가져온 과일이에요. 민수가 사과 바구니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정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그는 민수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죠. 어때, 민수야? 이제 적응됐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이제 저희 셋 다 정직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기술학교에 들어가기로 했고 태준이는 김씨 가게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어요. 정할아버지는 사과 하나를 집어들고 천천히 깎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오랜 시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의 손이었죠. 너희들이 올바른 길을 찾게 되어 기쁘구나.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위한 용기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셨어요? 마을에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할아버지는 사과 깎는 것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랬었지.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야. 지금의 나는 그저 평화를 사랑하는 노인일 뿐이란다. 민수는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그는 다시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사람들은 이전처럼 편안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따라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오래된 트렁크를 열었죠. 그 안에는 특수부대 시절의 기념품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낡은 훈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는 훈장을 다시 트렁크에 넣고 단단히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었어요. 마을의 구석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필요할 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찾던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마을의 불빛들이 뜨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정할아버지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여전히 구멍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이고 마을은
그의 조용한 보호 아래 평화롭게 지내겠죠. 이것이 바로 정 할아버지가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맨 진정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평화와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때로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수부대를 떠난 그가 마침내 찾은 인생의 균형이었습니다.